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현 정부의 의료개혁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전공을 백지화하라며 투쟁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개헌 포고령에 담겨있던 미복귀 전공에 대한 처단 항목이 의료계의 반발에 불을 지른 셈인데 정부에 대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어 의대 7년제 도입 등 내년 의대 수업 파행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밀어붙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됐지만 혼란에 빠진 의료계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달째. 전공의 처단을 적시한 비상개헌 포고령이 의정 갈등에 기름을 부으면서 내년 복귀할 의사가 있었던 전공의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충남도 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개혁이 의료계엄이었다며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총리가 사과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아버린 상황에서 대법원이라도 의대 증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의의 주체도 없는 거고 기댈 정치 세력도 없는 상태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라도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 우린 이거밖에 마지막 기댈 데가 없다라는 절박함에서 성명서가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신입생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원 백지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의대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6년제인 기존 학제에 예과 1년을 추가해 신입생은 7년제로, 복귀할 1학년들은 6년제로 조정해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막자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7,500명이 수업하면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7년제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년 전공의 모집에 나선 충남대병원이 80명 모집에 3명만 지원하는 등 지역 병원들의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사 대표자회가 오는 22일에 열려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집권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도 염두에 둬야 하는데 비대위 체제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며 이번 비대위는 재창당 준비위원회 수준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창당 수준의 새 판짜기를 통해 당을 수습하고 국민에게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자며 썩은 것을 싱싱한 것으로 바꾸자는 환부작신을 강조했습니다. 서산과 세종에 이어 청양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충남 시군들이 특별 방역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남도는 닭 14만 마리를 기르는 청양군 비봉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 사례가 접수돼 검사를 벌인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황새공원을 전면 폐쇄하고 관광객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부여군은 지난 10월부터 운영되던 AI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완판이 나오는 지역도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12월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952세대 규모로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경기 악화와 탄핵 시국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분양을 내년 상반기로 미뤘습니다. 지금 시국이 조금 어수선한 데다가 또 이제 승인받는 문제도 있고 해서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국 속에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12.3 계엄 사태를 전후해 충청권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직전에 비해 하루 평균 84건에서 50건으로
40%가량 감소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 아파트값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종은 0.28%, 대전은 0.08% 하락하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매매가 하락폭이 전달에 비해 더 확대됐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부동산 거래량과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 공급 대책부터 대출 규제 등 변동성이 커지며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책적으로 이거는 폐지가 되고 뭐 이거 늘릴 거고 뭐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게 명확하게 딱 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결국에는 그거 맞춰가지고 움직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흔들린 거죠.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 여부와 조기 대선 결과 등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안개 속에 놓인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결된 뒤엔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높은 금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2번 내렸고 앞으로 더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면 아무래도 부동산 소비 심리 자체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 속에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의장 선출을 놓고 출범 첫날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연합의회는 오늘 열린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금식 충북도의원을 의장으로, 유인호 세종시의원은 제1부의장, 김은규 충남도의원은 제2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종선 대전시의원과 김봉만 충남도의원, 이옥규 충북도의원은 2달 전 임시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와 다르다고 반발하며 광역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초대 충청광역연합회장으로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출됐는데 의장과 연합회장을 모두 충북이 독식하면서 충청권 공동 번영이라는 출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나이글스의 새로운 홈구장이 될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완공을 향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공격률이 어느새 90% 수준을 넘어서면서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저희 취재진이 드론을 띄워 구장 구석구석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현장 리포트 조용준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한화이글스의 새 구장이 될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외야 그라운드입니다. 이제 한 넉 달쯤 뒤쯤이면 한화 선수들이 이 드넓은 잔디 위를 누빌 전망인데요. 팬들의 관심이 쏠리는 새 구장의 모습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3월 첫 삽을 뜬 베이스볼 드림파크. 공정률이 90%를 넘어서며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그라운드를 향해 빼곡하게 정렬된 관중석.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보다 8,000명 늘어난 2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 1층 관중석입니다. 이글스파크 관중석보다 앞뒤로 5cm, 폭은 6cm가량 넓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리에 앉아보니 이동할 때도 훨씬 수월하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 목표 지점이자 타자들이 점수를 내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곳인 홈플레이트. 홈에서 오른쪽 폴대까지의 거리는 95m, 왼쪽보다 4m 짧습니다. 국내 야구장 최초로 선보이는 오각형 모양의 비대칭 그라운드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바로 이 오른쪽 외야 펜스에 있습니다. 언뜻 봐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높이가 무려 8m입니다. 과연 타자가 친 공이 이 담장을 넘어가며 홈런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펜스에 가로막힐지 예측 불가능한 짜릿한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아시아권 야구장 최초로 홈팀과 원정팀이 분리된 복층 불펜도 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걸로 기대됩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선 야구 관람뿐 아니라 수영이나 영화 관람 등 즐길 거리도 가득합니다. 이곳은 야구장에서 가장 높은 지상 4층입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이 파란 천막이 쳐져 있는 곳, 다름 아닌 수영장 인피니티 풀입니다. 지금은 내부 타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개장 뒤엔 이곳에 물이 가득 채워져 사람들은 이곳에서 수영을 하며 야구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내년 3월 말 열리는 한화이글스 홈개 막전에 앞서 선수들의 구장 적응을 위해 3월 초로 예정된 시범 경기부터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치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TJB 현장 리포트 조형준입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택시 승객을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11시 5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문성파출소 소속 이영남 경위와 이윤재 순경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택시기사가 데려온 승객이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한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구급대원에게 인계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승객은 맥박과 호흡이 돌아와 현재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점상에서 시작된 불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지만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진압됐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2시 31분쯤 대전 복합터미널 인근의 붕어빵 노점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차영은 경위는 소방차가 오기 전 순찰차와 근처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 등을 이용해 2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차 경위는 점포 뒤편의 잡초들이 무성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 중증 장애 학생들을 위해 충남교육청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순조롭게 진행돼 왔지만 최근 천안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재심의를 의결하면서 일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접경 지역인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충남교육청은 이곳 16,000제곱미터 부지에 중증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가칭 한여울학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등 모두 29개 학급 규모로 오는 2027년 개교가 목표입니다. 천안과 아산 접경 지역인 만큼 두 도시의 장애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보니 지자체들도 적극적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한 데 이어 천안시는 부지 일부를 아산시에 편입시켜줬고 충남도의회와 천안-아산-시의회도 이를 승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통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천안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학교 주변 200m 구간에 설정되는 보호구역 내 토지주들의 협의를 거치고 보행로 대책도 강구하라며 재심의를 결정한 겁니다. 천안시도 필요성을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 중에 약간의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그런 절차에서 조금 일부 좀 보완이 나와가지고 그걸 좀 정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충남교육청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용지로 전환하는 지구 단위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와 수렴을 하지만 토지주와 협의 절차는 필요 없고 인근 아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이견 없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학교 용지 변경 고시가 이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달 열리는 중앙투자심사 보고도 불가능하고 설계와 착공도 차질을 빚어 2027년 개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곳 휴대리는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특수교육 대상 자녀 학부모님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7년 3월 개교가 가능하도록 재심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변경안에 대한 재심의를 내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청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제1회 TJB 위더스 아카데미 수료식이 51명의 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TJB 공개홀에서 진행돼 축하 공연과 함께 수료증 수여와 우수 원우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9월 3일 개강한 TJB 위더스 아카데미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14차례의 강의와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논산시 광성면 시설하우스 농가를 찾아 딸기 작황을 살펴보고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농협은 앞으로 논산시와 함께 딸기 국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대전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시정 성과로 꿈씨 패밀리 꿀잼 대전을 높이다가 선정됐습니다.
대전시가 2024년 대전시정 10대 뉴스 선정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 총 12,56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둥이 아빠 된 꿈돌이 꿈씨 패밀리 꿀잼 대전을 높이다가 3,3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한화이글스 새둥지 베이스볼 드림파크 완공 눈앞이 차지했으며 3위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이 뽑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5분쯤 홍성군 장곡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축사 2개 동 내부 1,10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고 돼지 54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 9,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45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돈산의 내 외부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